침묵의 언어로 하는 인목대비와 대화. 황제의 이름이 지워진 궁,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문 이는 고종 황제입니다. 1897년 경운궁을 황궁으로 삼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1919년 승하하는 날까지 22년간 이곳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시린 겨울 같았습니다. 1907년 일본에 의해 황제에서 내려온 후 궁의 이름이 덕을 누리며 오래 살라는 뜻의 덕수궁으로 바뀌고 덕수궁 이태왕으로 격하된 채 궁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는 유배살이 삶이 되었습니다. 덕수궁은 이제 황제 위엄은 사라지고 말이 필요 없어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삶의 역사입니다. 대화가 이어지도록 구독 부탁합니다. 그런데 고종보다 280여 년 전에 이곳에서 더 혹독하게 유배살이하며 지낸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왕족에서 평민이 되어 소복을 입고 부족한 곡식으로 연명하며 엄마와 딸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선조가 50살이 넘어 새 장가들면서 왕비로 맞이한 만으로 18살의 어린 신부였던 인목대비와 딸 정명공주입니다. 선조의 왕비로 살았던 6년간은 인목대비 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듬해 정명공주를 낳고 3년 후에는 선조가 그렇게도 원하던 아들 영창대군도 낳았습니다. 선조는 그녀와 서거당 집안에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살림을 하느라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과의 정사보다 그녀와 머무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선조의 영창에 대한 애정이 깊어 그녀의 친정은 선조의 보호 아래 재산을 늘리면서 다음 대까지 권력을 펼칠 꿈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법적으로는 아들이나 그녀보다 9살이나 많은 광해군이 세자로 다음 보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창이 갓 2살이 되는 해에 선조가 죽자 다음 보위에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도 치른 세자를 밀쳐내고 아들 영창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고 25살에 이제 대비가 된 인목대비는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6년간은 왕비로, 7년간은 대비로, 그리고 아들 영창대군이 영모로 몰려 죽은 후에는 폐비가 되는 극단의 삶을 살면서 이곳 서거당은 신혼집에서 유배처가 되었고 딸과 함께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오르내림은 정동이라는 지명과도 닮아 있습니다. 본래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총애를 받았던 신덕왕후가 묻혔던 정릉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태조 사후 전처 아들 태종 이방원에 의해 후궁으로 격하되어 정릉은 성 밖으로 옮겨졌고 왕비 지위가 복구된 것은 269년 후입니다. 태조의 왕비나 선조의 왕비 모두 남편이 죽은 후 법적으로 아들인 다음 왕에 의해 왕비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뒤늦게 지위를 회복한 두 여인의 삶이 닮았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침묵으로 모진 삶을 이겨낸 인목대비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목숨을 건 침묵의 대화를 하던 곳, 서거당입니다. 지금 덕수궁 서거당 앞에 소복 차림의 인목대비가 담담하게 서 있습니다. 소복을 하고 맞이해 주시네요. 이 궁에서 왕비로도 살았고 폐비되어 갇혀도 살았는데 왕비복을 입고 산 기간과 죄인으로 소복을 입고 산 기간이 거의 같네요. 같은 집에서 왕비로도 살았고 폐비로도 살았는데 두 삶의 차이는 물론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지만 그래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왕비 시절엔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폐비 시절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이든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말을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왕비 시절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진실되지는 않았다는 뜻 같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찾은 것이지 나를 찾은 것은 아니잖아요. 진실된 말을 나누며 살지 못한 것은 왕비 시절이나 폐비 시절이나
똑같았었다는 말씀이 가슴을 후빕니다. 그래서 폐비 되실 때 당신을 지키는 말을 한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힘이 있을 때나 쓰는 말입니다. 왕비였을 때도 권력의 눈에는 없어야 하는 존재였어요. 세자 광해군에게 특히 그랬지요. 그래서 그를 볼 때는 늘 침묵으로 말했어야 했어요. 훗날 인조반정으로 복이 되어 대왕대비가 되신 후에는 그래도 왕실의 말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들 영창을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반정 직후 내 교서가 필요할 때는 다 들어줄 것 같더니 새 임금으로 보위에 오른 후엔 교서를 내려도 답 없는 휴지가 됐어요. 답이 없으니 그 후부터는 말을 하시지 않게 되셨습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남겨진 나의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왕비나 대비라는 명패는 그저 이름일 뿐 휘두를 칼도 막아낼 방패도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아드님 영창대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왕위를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죄였지요. 겨우 8살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서 나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증인이 되는 것만이 그 아이에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죽고 이곳 서거당에 유폐되셨죠? 갇힌 것이 아니라 지워진 것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몸만 갇힌 게 아니라 대비로서의 지위와 이름을 지우고 없는 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없어진 존재가 되는 게 끔찍하셨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미쳐버린 여인이 되고 말하면 반역의 씨가 될 터였으니까요. 이 서거당이 결국 유배지이고 감옥이었네요. 기한 없는 감옥이었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라 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창을 잃었지만 정명은 지켜야 하잖아요. 이곳은 정명을 지키는 요새가 됐어요. 따님인 정명공주와 함께 견뎌내셨네요. 그 애가 여기를 지켜야 할 이유를 주었죠. 이곳에 유폐될 때 정명공주 나이는 15살이었죠. 유폐되기 5년 전인 그애 10살 때 이미 그의 가슴도 숯검덩이가 되었지요. 동생 영창이 강화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도 인조반정으로 정명공주도 복권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위와 이름은 다시 찾았으나 그것이 삶의 회복은 아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불행이 계속되었다는 뜻입니까?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왕비일 때도 패비일 때도 침묵으로 내 말을 대신해야 했는데 다시 대왕대비가 되었을 때도 나는 침묵의 언어를 써야 했습니다. 내 말이 정명에게 화로 돌아올까봐. 왕실 여인들의 삶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명이 시집갈 때 가르쳤습니다. 서거당에서 지낸 그 침묵의 시절을 늘 기억하라고. 인목대비를 떠나 덕수궁 앞으로 나왔습니다. 덕수궁 주변에는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저가 자리하고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떠날 외교관들로 말을 조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덕수궁은 오늘날 침묵으로 말하는 궁이 되었습니다. 덕수궁은 안이나 바깥이나 누가 얼마나 머물렀는지보다 무슨 말을 남기고 갔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는 곳이 어디이거나 침묵의 언어가 삶을 지켜줄 때가 많다는 것을 살을 애던 고통을 침묵으로 삼켜냈던 인목대비가 오늘도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덕수궁을 통해 일러줍니다. 화려한 말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며 사는 게 쉽지 않지만
덕수궁에서 인고의 세월을 함께 살아온 나무에게서 소리 없이 삶으로 빚어낸 침묵의 언어들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침묵으로 하는 언어는 시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인목대비는 1632년 48세의 나이로 인경궁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서거당에 유폐되었던 시간은 5년이었지만 그 침묵은 평생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엔 정명공주에게 이어져 그녀 또한 많은 모함과 고변을 당했지만 바느질과 서해로 말을 대신하며 침묵으로 83세 최장수 공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목대비의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침묵의 언어는 여전히 들립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생존의 언어가 될 수 있다. 덕수궁 서거당은 이제 복원되어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건물 안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침묵이 품었던 무게를, 그리고 그 침묵이 지켜낸 존엄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역사, 삶의 역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